저는 누가 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롱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잡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준이 되는 자리가 오면 잡고 아니면 안 잡는다는 식으로 오늘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주봉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매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하지만 완벽한 흐름은 아니고 나쁘지 않은 그냥 쏘쏘한 마감입니다. 즉 방향 자체는 완전히 꺾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롱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죠. 현재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넘어야 될 이 조정을 못 넘었고 상승세기 하단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 있는 상승이 아니라 애매하게 끌어올린 장세. 그냥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체크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 잡는다면 위에서 추격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롱을 생각하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롱도 막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밑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걸 오늘 영상에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봉을 보면서 현재 구간이 왜 저항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가 상당히 애매한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5.4K 이상에서 저항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근데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CME 선물 기준으로 이 구간에 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 구간을 넘어서니까 그냥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갭 구간 6월 15일과 6월 12일 이 종가와 시가 사이의 갭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요. 참여자들이 몰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막히거나 여러 번 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넘어서면 추세는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도 1시간봉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이 자리에서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은 한번 높이긴 했지만 눌리고 있죠. 물론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이것도 못 넘으면 하락 아니냐? 근데 여기서 하락으로 단정 짓기에는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말씀해 드렸던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 물론 이건 없어진 건 맞습니다. 무력화됐죠. 무력화됐는데 해당 구간에서 저점이 잡혔던 구간이 64.7K 근데 이번에 올라타면서 해당 구간이 기점으로 작용했죠. 64.7K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이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FBG가 이렇게 잡혔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거 드리면 해당 구간인데요. 자, 해당 구간에 잡혀있던 이 FBG, 거래가 비어있던 이 구간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했던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결국 해당 라인을 돌파를 보여주면서 안착을 해줘야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이 구간만 도전을 하고 다시 눌렸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진짜 강한 하락 전환이었다면 여기서 바로 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밀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뚫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방향 싸움. 이게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 이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을 털어먹으면서 아래에서 숏 잡았던 물량 여기서 털고 이 위에서 롱 잡았던 물량 털고 이 상황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솔직히 저도 여기서 숏 잡았을 거예요. 저는 어저께 영상에서도 해당 구간을 돌파하면 안전하게 롱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으로 도전했을 땐 숏을 잡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롱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제 스터디 방에서도 제가 결국 남은 물량, 본절 로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64.2K에서 반 익절한 다음에 본절 로스 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정답은 이렇게 무포지션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오늘 딱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 자, 새벽에 롱 못 잡아서 그리고 65.7K 이거 도전할 때 숏 못 잡아서 아쉬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억지로 잡았을 때 확률 싸움이 아니라 홀짝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괜히 롱을 이때 잡아가지고 아직도 끌고 가는 게 괜히 그런 건 아니죠. 큰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만 맞게만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자, 아니면 요즘에 청산을 많이 당해가지고 힘드신 분들 제가 복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스터디방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다가 이렇게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차트만 보는 건 우리의 상황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는 이 유동성 기준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훨씬 더 명확해져요. 청산 히트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25일 저녁에 자, 언제냐? 이때부터 롱 물량들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노란색이 짙게 펼쳐져 있죠. 자, 이 가격이 어딘가요? 64K 이 수준에서 롱 물량들이 꽤나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색이 짙어질수록 청산 물량이 많이 잡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K 청산이 많이 당하는 자리가 이 63.4K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64K에 들어온 물량들이 많으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익절을 하면 모르겠지만 익절을 안 하는 순간에는 본전이 왔을 때 본전 로스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동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갈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럼 이 유동성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롱을 받을지 그리고 어디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64.7K 이 하단부가 메인 기점이죠. 이전에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 이탈하면 이 패턴은 무너지니까 여기서 단기 쇼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회복해줬어요. 결국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 자리는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에서 다시 들어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폐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황의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자리를 유지를 시켜준다면 롱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탈하고 회복 못하면 롱이 아니라 관망이다. 자, 이 자리에서 추격숏을 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롱이 아니라 받아볼 수 있는 자리.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목요일 오전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전입니다. 이때 시장 특징이 뭘까요? 방향을 주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면서 유동성을 먼저 털어먹고 방향성이 잡혔을 때 원웨이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여기니까 무조건 롱이다. 이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들어갈 만한 그런 롱 받을 자리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중을 10%씩 매매를 했다면 이런 자리들은 지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 정도, 이 정도만 매매를 하시면서 받을 자리는 맞습니다. 매매를 정말 하실 거라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다시 쐐기 하단 패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해당 구간까지 올라타고 나서 1시간봉 상으로 3번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65.4K가 CME 선물 거래소에서 갭인데 이걸 넘어서고 나서 그냥 쭉 밀리고 여기서도 2번 정도만 버티고 그냥 밀립니다. 결국 명확한 지지는 적어도 3개의 캔들로 완성이 돼요. 이건 저만의 기준점인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쐐기 하단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3번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때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거요? 쐐기 하단으로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린다. 자, 그래서 저는 65.4K와 이 64.7K 안에서는 반롱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관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반익절 자리로 보셔야 돼요. 이런 저항선들은 한 번에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뚫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익절 자리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딱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5.4K에서 이 정도의 파동은 먹어볼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64.7K를 이탈하는 순간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이 언제 폐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64.7K를 이탈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1시간 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나서 회복을 못 보여주고 오히려 저항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기준은 일단 반동 자리가 64.7K 그 하단부잖아요. 결국에 이런 자리들,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회복이 안 나오고 더 이상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관점이 바뀌겠죠. 아래쪽에 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64K 해당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하방으로 살짝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청산 히트맵 상으로 이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64K 이에 롱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만약 64.7K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64K까지는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4.7K를 이탈하는 1시간 봉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64K를 타겟으로 한 숏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관점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이게 롱을 받자니 애매하고 여기서 숏을 들어가자니 그냥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매매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억지로 매매하다가 이거 반등 먹어보자 이거 반등 먹어보자 하다가 계좌만 녹아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기준이 없는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는 일단은 매매를 쉬시고 관망하자. 대신 관망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말 공격적으로 베팅할 만한 제가 아까 비중 3% 말씀드렸죠. 자, 그게 아니라 10% 아니면 5%그 이상까지 비중을 둘 만한 자리가 나오면 제가 오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야 밑에서 롱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서버 계정으로 오늘 저도 매매를 할 겁니다. 자, 매매를 하려면 결국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들어서는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